실제로 취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취지는 이제는 그 시민기자 시대고 누구나 기자가 이름 미디어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뭔가 기존의 그야말로 권력 집단 같이 돼버린 이것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좀 그런 지금 문제점도 얘기해 주시고 대안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대안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의 해체 수준 말고는 사실 저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조치였다라고 하는데 역사가 완전히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아주 저보다 훨씬 나이 든 기자, 지금은 한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명망 있는 기자 한 분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야, 우리는 말이야, 삼성이나 정부 부처에 가면, 이렇게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밥도 같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삼성이 잘해주냐? 언론 자유가 만개한 국가네?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비웃듯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 담합구조구나. 쟤들 담합구조구나. 그걸 아주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인데 직감적으로 알아요. 야, 우리도 그러면야 백악관에 좀 의자도 좀 많이 놔달라 그러고 어디 월마트 같은 데도 그런데 방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독자와 시청자 관점으로 결과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출입처에서 나오는 기사가 다양하냐? 획일적이냐? 전부 획일적이에요. 아까 오마이뉴스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출입처 안 가졌을 때 특종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언론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워터게이트 사건도, 워터게이트 스캔들도 출입처 기자가, 국회 출입처 기자가 한 게 아니고 사건 기자가 한 거거든요. 그 결과물들이 독자 시청자 관점으로 봤을 때 다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포괄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업이 일어나면 노동부 출입기자하고 산업부 출입기자하고 각각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산업부나 정경련 출입하는 기자들은, 재계 출입하는 기자들은 파업이 나쁜 짓이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노동부 출입하는 기자는 그래도 노동적인 관점에서 좀 기사를 쓰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한 기사 내에서 완결된 기사 구조를 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들 출입처에서는 그게 어떤 맥락이 있고 자기들 출입처 관리에 편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행간의 의미를 이 사람은 노동부 출입기자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썼나 보구나. 이 사람은 재계 출입기자였으니까 이렇게 썼나 보구나. 이거를 아주 독자나 시청자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그걸 다 파악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런 엉터리 결과물을 내놓고 그게 기사라고 신문에 30 몇 면에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읽어. 포괄적인 기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엉터리 기사를 만들면서 독자와 시청자 관점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기사의 보도 분량이랄지 양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게만 하고 굉장히 하질의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돈 때문이에요. 비용 전략하려고 출입처를 해서 아까 풀단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이 신문 기사에서 공정한 자본주의 경쟁 이야기하지만 공정한 자본주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출입처는 그냥 독점, 담합, 불완전 자본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떼거리즘이에요. 다르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공정하고 경쟁적이고 정의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언론이냐, 그런 시스템이냐?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바꾸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예? 근데 자꾸 기자들 이야기만 하고 기자들이 그러면 잘 했으면 되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물이 세월호 참사 때도 엄청 출입처를 해가지고 잘 했으면 되잖아. 오보를 잘못된 정부 보도자료를 바로바로 즉각 바로잡고 9시 뉴스 있을 때까지 한 열 몇 번 행안부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정부 빨아주기만 하는 보도를 1, 2주 동안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그게 무슨 출입처 시스템이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죠? 독자와 시청자 관점에서. 독자와 시청자 관점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쓰레기 기사가 90%, 10% 정도 읽을 만한 기사. 그 읽을 만한 기사도 곰곰이 보면은 다 기획 기사. 산업부고 노동부고 발로 뛰어다녀서 하는 기사. 앉아서 안진뱅이 기사 하면 전부 쓰레기 기사 나오는 거죠. 한 3, 4시간 만에 쓰는데. 3, 4시간이 뭡니까? 한두 시간 만에 쓰는데. 하루에 이미 언론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보통 4, 5건씩 쓴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갖다 베끼는 거지. 보도자료 베끼든지, 보도자료 베끼기도 싫으니까 연합뉴스 갖다 베끼는 거지. 연합뉴스가 오보를 하면 그러니까 다 오보를 하는 거죠. 국제뉴스도 뭐든 간에.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현재적이면 김영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폐지시킨 게 출입처 기자들이에요. 29,900원씩 얻어먹으면서 밥 먹으러 아직도 다 따라다닙니다. 세종시는 그냥 정신 없습니다. 10만 원씩도 먹습니다. 저녁에 한 끼 술까지 해가지고 싹 해서 10만 원씩 먹는 게 아주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한 경제신문의 연찬아진 기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력 경제지입니다. 이번에 삼성 이전 관련 판결 보도에 있어가지고 법조 기자들이 썼는지 삼성 출입 기자들이 대거 투입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삼성 출입 기자들이 대거 투입됐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입장을 대변을 잘해주니까. 그게 출입처 기자의 속성이에요. 출입처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그러면 삼성은 지금 정부 부처처럼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부 부처처럼 아무 기자나 아무 출입사나 언론사나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삼성 기자실 가보면 아늑하고 포근하고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그럼 몇 개 언론사 없어요.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금 한 200개사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받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들한테 단 것만 삼키고 대형 언론사 위주로 단 언론사만 삼키고 그런 기자들만 관리를 해요. 그 기자들은 아늑하게 거기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아까 다 돈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 정부나 정부 공공기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까지 다 합해가지고 공기업들 다 합해가지고 광고나 협찬 나가는 게 한 언론사에 한 33% 됩니다. 3분의 1 정도 돼요. 나머지 다 기업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만 출입사가 굉장히 청와대 출입사가 많아진 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언론사들이 청와대를 출입하게 됐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얼척없는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뭐야 이거? 이런 언론사들 많아요. 예? 거기에서 기사나 한 줄 씁니까? 그래서 하루에 기사 한 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보도자료 베낀 기사.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로비하려고 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국회에 왜 지방신문들까지 다 가가지고 한 명씩 배치합니까? 주재기자로, 서울 주재기자로. 로비하려고 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실제로 정부 공공기관의 홍보팀장이 아예 딜을 하러 온다 그래요. 저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협찬 1,000만 원. 타사가 2천만 원 받았는데 우리 싸게 해줄게. 이게 출입처 기자의 행태예요. 이런 기자가 희소하고 그리고 아주 애외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제가 KBS 미디어 포커스에 있을 때 이 출입처 기자들의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본 게
제가 KBS 기자인데 보도제작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외교통일부에 나가는 선임 기자의 칼럼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러 외통부 출입기자실로 로비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쉬워요.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들어갔어요. 하도 안 만나주니까. 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왜 안 만나주세요? 카메라 다른 그 정부 부처 인사들한테처럼 카메라 직접 들이밀고 좀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책을 완전히 베꼈어도 이상하게 베낀 거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뭐야 이 새끼야? 몇 년 차야? 나가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거 딱 들어가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예? 자고 있는 몇 명 있었고 기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야? 어떤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야?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저를 미쳤던 나중에 그 출입처 기자들 중에서 저를 밀쳤던 선임 기자, 간사 기자가 이른바 진보신문의 기자입니다. 전후 내용 따지지를 않아요. 전후 내용을 제가 KBS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KBS 카메라 마크가 분명히 찍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달려듭니다. 이런 출입처의 자기들끼리의 담합, 이거는 출입처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어떤 출입처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른바 그 정관 비슷하게 달라요. 제가 이런 자리를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언론사에 아주 높은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사장님을 관할하는 저기 정부 부처에 가장 높은 분이 계십니다. 여기 협회 사무 총장급, 국장급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니까 가장 정부 부처의 높은 분은 이명박 정부 관련되시는 분이고, 이 회사의 사장님은 역시 이명박 정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우호적이고 뭐 커리어도 그러신 분입니다. 이분은 협회 사무국장님 하시는 분은 그 전 정부 때 임명된 분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을 이어주는, 그래서 형님 뭐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분이랑 정부 부처의 고위직이랑 한번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다 있는데. 전화를 합니다. 언론사 사장이. 얘라고 불러요. 60이 다 된 사람한테. 얘가 형님 우리 형님 그 청와대 출입하다가 바로 직후에 들어온, 형님 한 있다가 바로 직후에 들어온 애인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예요. 청와대에서. 말진으로 또는 이진으로. 당을 따지지도 않아요. 정치적 성향 안 따져요. 로비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정경련이든 삼성이든 출입하는 기자들이 우리나라 유수의 경제신문 그리고 종합일간지 사회에서 다 해먹지 않습니까? 현직으로도 해요. 현직으로도. 그 출입기자들 다 출입기자들 출신이에요. 그 탐사보도 기자가 거기 가서 사회이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출입처 시스템을 도대체 국민들한테 뭐가 좋은 건데요?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최대한 소수 언론사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소수 언론사는 아예 돈을 줘서 진흥을 시킵니다. 돈도 줘서 같이 출장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정보를 최대한 공개를 하고 1인 미디어 블로거까지도 이 정보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또 다른 취재를 해서
발로 뛰는 다른 취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기사, 좋은 기사를 써서 시민들이나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순 보도자료에 베끼는 기사가 7, 80%인 이런 언론 환경에서 왜 출입처 시스템을 보도자료 잘 베끼라고 운영하는 건가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물은 가만 놔두고 어떻게 뭐 조그마한 거 어떻게 고쳐보자. 기자들도 좀 지금 시스템을 좀 유지하면서 그냥 그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게.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